예, 오늘 뉴스 탑10은 다시 이 코로나 속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다소 주춤하는데 이번에는 이 대형 병원입니다.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과 병원 측은 오늘부터 3일간 삼성 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가격리자와 검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대상자 더 늘어날 것이다. 강남구청장의 말입니다. 천은미 교수님, 화면부터 먼저 삼성 서울병원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간호사 4명이 무더기로 감염되는데 문제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간호사 한 분이 확진이 되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수술방 간호사인 것 같아요. 3분이 확진이 되셨는데 사실 경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대중교통이나 외부에서 감염됐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병원 원내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감염이 됐을 수도 있는데 병원 내에서도 이 중에 한 분, 간호사 중에 한 분이 목이 좀 불편하셨다고 했지만 검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목이 좀 아팠군요. 예, 그렇지만 그 정도는 대부분 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감염된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분들을 전부 검사를 해야 될 거고 또 만일에 병원 내에서 감염자가 없다면 외부에서 아까 말씀 대중교통이나 외부 시설 이용해서 감염됐을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보도 접하기로는 일단 황금 연휴 때 이태원 클럽은 안 다녀갔다. 4명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태원 클럽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확인을 해보다 보면 이태원 클럽을 사람을 그러니까 몇 명 건너서 좀 확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걱정이 큰 이유가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에 참여했다. 이틀 전, 확진 판정 이틀 전에도 수술을 같이 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상태는 어떨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수술방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랑 장갑을 착용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완전히 100%는 알 수 없는데 이 수술 파트가 본 흉부외과거든요. 흉부외과, 산부인과 대부분 암 환자 수술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대형 병원이어서 그래서 암 환자들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확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가 확진이나 추가 경과를 꼭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닌 병원이기 때문에 좀 더 자가격리 대상과 검사 대상을 좀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술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한 번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래서 그런지 삼성 서울병원도 초동 조치를 좀 강하게 했는데 본관 3층 수술실을 포함해서 25개 시설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3일 동안 신규 입원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 흉부외과 중증 환자들을 포함해서 수술이 시급한 환자들의 수술을 지연되게 되는 것이 자칫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위중한 사태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수술실을 방역을 맞춰서 다시 연다 해도 의료진의 공백이 더 우려가 됩니다. 지금 확진자 4명이 나왔지만 실제로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치면 수십 명이 될 겁니다. 그 수십 명의 전문 인력을 당장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실 문을 다시 열어도 수술 스케줄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데는 한참의 시간,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곳에 있는 위중한 환자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받으면 안 되느냐.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런 시간이 딜레이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서울 시내의 다른 병원들도 수술실이나 이런 상황이 그다지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확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2차적인 간접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하고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 말고도 대형 병원인 여기 말고도 용인 강남병원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정 교수님, 제가 기억을 되돌리기 싫지만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의료진 감염
의료진 집단 감염이 꽤 문제가 컸었는데 그게 좀 재발하면 안 될 텐데요. 그게 좀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 서울병원은 이제 수술방 내에서 조금 국한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찾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환자들을 직접 검사하신 분이 감염이 되신 것 같고 또 이분들 대중교통을 출근을 하셨고 아마 노래방도 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외부에서 감염됐을 확률도 분명히 있고 이 병원도 꽤 큰 병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들이나 병원 직원들 쪽에서 확진자가 앞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이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 간호사, 간호사 4분이고요. 여기는 방사선사가 네. 지금 코로나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일단 클럽발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더라도 이렇게 병원에서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우려가 되니까 일단 지금 40년 만에 석가탄신일기를 비롯해서 지금 연등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 병원 감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아시겠지만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분 한 1,800분 정도 근무를 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에 이제 확산세가 커질 경우에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4월 30일 날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시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기 때문에 불교계가 일단 한 달 늦췄습니다. 5월 30일 날 일단 부처님 법요식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전주에 이번 주 주말에 이제 가두행진을 이제 연등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태원발 지금 확산세가 좀 걷잡을 수 없는 데다가 내일부터 사실 이제 고3생에 대한 일단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개학 때문에 개학 이후에 또 확산세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으로 개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모르거든요. 문제는 근데 이제 연등회를 하면 많은 불교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연등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어떤 면에서 보면 확산을 위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교계도 일단 이런 우려 때문에 연등회를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연등회 취소된 게 거의 40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불교계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전화에 저희 취재진의 이제 보고 제작진의 얘기는 삼성 서울병원 관련해서는 추가 확진자가 일단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검사 대상이 오전에 277명에서 600여 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이 강남 서울병원발 이 코로나 공포도 좀 더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열흘가량, 글쎄요, 열흘 전부터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ut I think people should be allowed to. 이거는 전문가인 천은배 교수에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매일 한 알씩 열흘 정도 매일 복용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에요. 이게 정말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좀 되는 겁니다. 초반에 클로로키닌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키닌이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가 나오다가 얼마 전에 그 연구에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클로로킨 자체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심장 자체에 큰 부담을 줘서 사망률을 2배 이상 높였다고 보고가 나온 뒤로 더 이상 권고되지 않는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렇게 FDA 공인이 아직 안 된 약물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먹고 있다는 거는 조금 의외의 일이고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긴 있다는 얘기죠.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권고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가 되면 글쎄요,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대신 백신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에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결과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 교수님. 참가자 45명 모두 항체가 형성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백신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 모더나란 그 미국 바이오 기업에서 임상 일상 시험을 했습니다. 임상 전 동물 시험을 패스하고 임상 시험 일상을 했는데 45명이 참가를 했는데 모두 항체는 형성이 됐고요.
그중에 8명에서 중화항체, 즉 바이러스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8명에서 중화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6월 정도에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이제 이상 600명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7월부터는 수천에서 수만 정도의 마지막 3상 시험을 통과를 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 부작용이라든지 예. 이 항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밝혀진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중화항체가 형성이 다 돼야 되는데 중화항체 형성률이 지금 8명밖에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끌어 죄송한데 제가 예. 좀 어려워서. 예. 중화항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그 인체 세포에 투가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수용체 얘가 차단을 시키는 막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그 들어온 바이러스를 얘가 차단을 하는 거죠. 중화를 시킨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45명이 다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낙관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아직 독성 문제는 일상만 거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백신을 손에 받아들 날은 적어도 1년 넘게는 확실히 걸린다 뭐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 이 백신뿐 아니라 한 8개 정도 백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위생이 지금은 더 철저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이 미국의 모더나 백신 희소식에 오늘 미국 증시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정말 내년 초에는 백신이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